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조선일보의 신효섭 디지털 뉴스 본부장입니다. 방금 사회자가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여기서 발표할 주제는 인터랙티브 컨텐츠, 인터랙티브 저널리즘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거창한 것 같고요. 인터랙티브 콘텐츠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먼저 저희가 사전에 전제로 말씀을 드릴 게, 조선일보가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제일 잘 만드는 국내 언론사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선 거는 분명히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말고도 지금 국내에서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굉장히 잘 만들고, 또 저희보다 훨씬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는 그런 언론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올해 초에 언론재단에서 그 인터랙티브 컨텐츠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평창 올림픽을 주제로 한 그런 컨텐츠를 홍보를 해서 저희가 당선이 돼서 그걸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그런 주제도 주로 저희가 만들었던 그 컨텐츠에 관한 일종의 케이스 스터디 위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인터랙티브 컨텐츠, 인터랙티브 저널리즘이 과연 어떤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규정을 먼저 해보면, 미디어 이용자들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 간의 상호작용성을 활용을 해서 보다 좀 더 퀄리티 높은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저널리즘의 기술적인 양식이라고 보통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컨텐츠 특징이라고 하면 역시 이용자의 행위에 따라서 컨텐츠의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식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언론사들이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노리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특히 저희 같은 신문사들의 경우에는 어떤 지면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면에서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텍스트하고 그 다음에 2D 사진 정도, 그 다음에 아주 평면적인 그래픽 정도로만 저희가 서비스할 수밖에 없는데, 인터랙티브 컨텐츠에서는 그거에 더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말 그대로 영상, 그 다음에 VR, 그 다음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어떤 그래픽 요소라든지 이런 멀티미디어적인 그런 요소를 충분히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면에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디지털에서 저희가 서비스가 됐을 때 또 일반 디지털에서의 다른 어떤 보통의 기사, 그러니까 텍스트하고 그 다음에 사진 또는 단순한 영상이 있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컨텐츠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컨텐츠일수록 독자들이 들어와서 그 컨텐츠를 보면서 몰입도를 증대시킬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닷컴에 들어와서, 온라인에 들어와서 머무는 시간도, 즉 체류 시간도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 점이 지금 언론사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터랙티브 컨텐츠는 유료 컨텐츠 모델, 그러니까 언론사 입장에서 봤을 때 새로운 수익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즘 언론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네이티브에 대해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터랙티브 컨텐츠의 대표적인 거를 저희가 사례를 들자면 역시 뉴욕타임즈의, 지금 뉴욕타임즈 기자분도 와 계시지만 뉴욕타임즈의 스노우폴을 저희들이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2012년에 스노우폴이 공개됐을 때 정말 언론사들은 상당히 경악했다고까지 좀 과장돼서 표현을 하면 그런 쇼크를 받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텍스트 이런 거에서 머물리지 않고 거기에 이미지와 영상, 그다음에 인포그래픽, 모션 그래픽 같은 어떤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를 조합을 해서 뉴스를 읽는 개념에서 보는 개념으로 전환시켰다는 그런 평가를 저희들이 보통 내리고 있습니다. 스노우폴을 전후로 해가지고서 국내 언론사들도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만들어서 또 서비스를 했습니다. 가령 저희 신문 같은 경우,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와글와글 합창단이라는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만들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내 언론사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은 역시 중앙일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다수의 콘텐츠를 제공을 했는데, 저희가 최근 사례를 찾아보니까
며칠 전인 11월 8일자로 당신의 집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콘텐츠를 저희도 아주 재밌게 저도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이런 중앙 언론사뿐만이 아니고 지방 언론사들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여건 면에서는 좀 중앙 언론사에 비해서는 좀 열악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방 언론사들의 경우에도 활발히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부산일보 같은 경우에 2014년에 성면 쇼크 부산이 아프다라는 그런 콘텐츠를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3년에 만들었던 그 와글와글 합창단을 조금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주 내용은 북한 꽃제비 아시죠 여러분들? 탈북한 그 북한의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인데요. 그 아이들의 대한민국 정착기를 다룬 건데요. 총 44,000자 분량의 기사가 들어갔고 거기에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사진, 풀 HD 동영상 같은 온라인에서 구현 가능한 표현 방식들을 다수 동원해서 스토리텔링을 끌어갔습니다. 잠시 여기서 와글와글 합창단을 잠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 어린 아이가 있고 거기에 애니메이션 요소 이제 천사의 날개 같은 걸 구현을 하면서 밑으로 이제 이건 지금 그 외국에 서비스된 거라서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상호 인터랙티브하게 이제 클릭을 했을 경우에 영상도 돌아가고 그다음에 그래픽도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외국의 그 주요 컨텐츠의 뭐 대상 심사 후보작도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네이티브에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롯데월드타워를 가지고서 저희가 네이티브에드를 제작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잠깐 보시고 계시겠지만 이게 뭐 롯데월드타워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죠. 그래서 그 건물의 특징을 반영해서 세로 스크롤 웹으로 제작을 했고요. 거기에 텍스트, 그다음에 파노라마 영상, VR 영상, 그다음에 인포그래픽을 인터랙티브하게 저희가 배치를 해서 상당히 뭐 광고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일반 그냥 컨텐츠로서도 유저들한테 많은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았는지는 영업 비밀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이티브에 대해 관해서도 역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데는 역시 중앙일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 네이티브 에드 콘텐츠를 전담하는 이노베이션 랩이라는 기구를 지금 갖고 있고요. 그 팀에 기자뿐만이 아니고 디자이너, 엔지니어, 그 다음에 작가 역할을 하는 분인가요? PD 역할을 하는 분인가요? 그런 분들까지 해서 하나의 팀을 이뤄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또 이 팀이 기존 광고 조직과는 별개로 각 그 기업체들, 그러니까 광고주들을 접촉을 하면서 유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시로 든 거는 아마 그 가장 안전한 지구 사용 설명서는 LG그룹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리고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들, 여러 기업들을 섭외를 해서 활발하게 중앙일보 같은 경우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번에 만든 그 컨텐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동계올림픽입니다. 내년도에 이제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동계올림픽 프로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름은 설원 위의 도전이라고 잡았습니다. 내용은 2018년 평창올림픽에 도전하는 선수들 가운데서 특이한 어떤 경력이라든지 상황에 처해 있는 선수들을 선정을 해서 그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그 과거에 여러 가지 겪었던 경험이라든지 또 현재 훈련하고 있는 모습 같은 거를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로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선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왜 굳이 이거를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만들었느냐, 뭐 앞에 나왔던 설명하고 좀 겹칠 수는 있는데요. 우선 사용자들이 좀 더 기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그냥 단순히 기존의 디지털의 어떤 기사 저희가 만들어서 뿌리듯이 뭐 텍스트하고 사진, 그 다음에 영상 인터뷰 정도 넣는 것보다는 몇 발자국 더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인포그래픽도 다양하게 넣고, 그 다음에 지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VR조선이라는 별도의 웹을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고 또 다시 컨텐츠를 이미 만들어서 저희가 리리즈를 했는데요. 그 VR 촬영팀이 저희가 또 별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VR 영상 같은 것도 넣어서 그 사용자들이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 선수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 그 다음에 그 훈련 모습 같은 것들을 갖다가 좀 더 생생하게 간접 체험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이번에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제작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일단 착수한 첫 단계 퍼스트 스텝은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제 웹 인터랙티브 컨텐츠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사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또 약간 감성적인 포인트를 갖다 캐치해서 좀 더 어떤 그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어떤 드라마적인 요소, 말 그대로 스토리텔링을 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과연 기자가 기존에 기사만 쓰던 기자가 할 수 있을까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좀 더 퀄리티를 높이려면 역시 전문적인 구성 작가, 그러니까 뭐 방송에서 드라마라든지 다큐를 만들었던 그런 구성 작가를 섭외해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구성 작가를 섭외해서 먼저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은 그거에 맞춰서 웹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인터랙티브 컨텐츠에는 그 기술적인 어떤 프레임이 필요하죠. 거기에다가 그 영상이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아니면 인포그래픽스를 끼워 맞추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그 웹상에서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그런 그 인터랙티브 웹 디자인 전문 업체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 이제 그 엔지니어 그다음에 디자이너 이런 분들을 자체적으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해도 되는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로 디지털 조선이라는 조직에 그런 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의 좀 규정상 그 저희 자회사 인력은 동원할 수가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자체 조선일보가 보유하고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 업체를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그다음에 시나리오를 만든 작가, 그다음에 저희 기자들, 그다음에 기획한 또 PD 역할을 한 저희 팀원이 모여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가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했고요. 이 작업이 어느 정도 된 다음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멀티미디어적인 요소를 담기 위한 취재 제작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사진도 찍고 또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 카메라, 2D 카메라죠. 그다음에 VR, 그다음에 드론 같은 거를 해서 활용을 한 어떤 그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VR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력이 있었지만 드론을 촬영하는 인력은 저희가 좀 자체적으로 없어서 외부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이게 어쨌든 결국 저희들이 노린 거는 이제 단순한 보도 뭐 어떤 팩트를 전달하는 어떤 스트레이트한 그런 뉴스가 아니고 좀 더 감성 코드의 비주얼적인 소스를 담은 그런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좀 썼습니다. 기획 제작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굳이 저희가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정말 깁니다. 기간이. 저도 기자 출신인데 보통 기자들이 기사 하나 쓰면 길어봤자 뭐 기획하고 취재해서 기사 쓰고 하는데 뭐 일주일도 채 안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2월 23일 날 저희가 디지털 스토리텔링 부분에 언론재단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 5월에 웹 인터랙티브 제작사 미팅을 하고 스토리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취재를 하고 이미지 편집 최종 수정해서 만든 게 최근입니다. 아직도 릴리즈를 못했습니다. 이게 너무 손봐야 될 부분이 많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간중간에 많은 변동도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모든 인터랙티브 컨텐츠가 이렇지는 않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만들었던 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제작 기간이 정말 길게 걸려서 지금 뭐 2월, 그러니까 3월에 시작을 했다고만 쳐도 지금 벌써 한 8개월, 9개월 가까이 걸린 셈이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취재를 한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자면 크게 세 부분에 이번에는 그 요소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스키 점프 부분 같은 경우에 스키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스키 점프 국가대표 선수들을 3명을 취재를 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부분들을 취재를 하는 시기가 여름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눈이 없어가지고 그 평창 알펜시아 스키 점프에서 이제 그 촬영하는 그런 모습을 주로 다뤘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로스컨트리 분야입니다. 크로스컨트리 분야에서는 이채원 선수라고 지금 올림픽을 제가 알기로 4번째인가 나가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최연장자 여성 선수인데 한마디로 좀 뭐 우리가 좀 흔한 표현이긴 하지만 인간 승리라고 그럴까요? 그런 스토리를 저희가 좀 담기 위해서 했는데 다행히 이채원 선수는 그 뉴질랜드에서 그 경기도 있고 또 훈련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거기에 눈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뉴질랜드 현지 취재를 해서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피드 스케이팅 부분에서 이승훈 선수를 저희가 취재 대상으로 섭외를 했습니다. 이승훈 선수 같은 경우는 얼마 전 끝난 그 월드컵 시리즈에서도 우승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승훈 선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그 대회에도 참여를 하고 거기에 또 현지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솔트레이크 시티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이다 보니까 실내 빙상 경기장에서 촬영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시 저희가 현지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든 것이 작품이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왼쪽 버전이 모바일 버전이 되겠고요. 오른쪽이 PC 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앞에 부분을 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소리가 이게 배경 음악 같은 게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서 저희가 스크롤을 지금 조작을 하고 있어서 스크롤에 따라서 화면은 움직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영상이 들어가서 역시 저 플레이 버튼 누르면 영상이 안녕하세요. 스키점프 국가대표 최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키점프 국가대표 선수 김영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키점프 국가대표 최서우입니다. 인포그래픽 요소를 담았고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에 좀 부닥쳐서 저희가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도 얻게 됐는데 먼저 저희들이 다쳤던 문제점들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 단계에서 저희가 부닥쳤던 문제입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인터뷰 대상을 섭외를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마그너스 김이라는 노르웨이인가요? 노르웨이 혼혈 선수를 저희가 섭외를 했는데 갑자기 다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인터뷰 대상 선수를 바꾸다 보니까 그 선수의 또 훈련 스케줄에 따라서 또 인터뷰 장소도 바뀌고 심지어 현지 취재를 가야 되는 그런 일정 자체도 바뀌고 그래서 아까 이승우 선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마그너스 선수를 뉴질랜드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미국으로 취재 장소가 바뀌면서 떠나기 일주일 전에 비행기표 사고 인터뷰 준비하고 이러는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도 발생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쨌든 빙상 스포츠 설원 스포츠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동계 스포츠를 다뤄야 되면 아무래도 눈이 들어가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유저 입장에서는 더 확실하게 공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정작 이걸 제작하는 주요 제작 기간에 한국에서는 완전히 땡볕 내리쬐는 한국 여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커버를 하려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변수들도 많이 생기고 촬영 장소라든지 그리고 또 저희가 당초에 구상했던 이런 정도의 기술적인 요소를 좀 담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막상 업체를 섭외를 하고 그다음에 작가하고 또 상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건 이래서 안 된다, 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나 시간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자꾸 돌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이건 처음에 플랜 A만 갖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플랜 A와 함께 플랜 B를 함께 갖고 있어야 나중에 추진해 나갈 때 어떤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이걸 순간적으로 좀 즉흥적으로 대응을 해서 차질 없이 가령 인적 물적 비용의 낭비 없이 이걸 치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랜 B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아무래도 처음에 기획 단계는 기자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하다 보니까 기자들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이너들이 어떻게까지 이걸 구현을 해줄까 그 다음에 엔지니어분들이 어떻게까지 이렇게 어느 수준까지 이걸 구현해줄까에 대해서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상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걸 구현하는 문제에서 불일치가 상당 부분에서 여러 부분에서 그런 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을 갖다가 구현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현실적으로 컨텐츠에 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이번에 생각했던 거는 이제 아무래도 모바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스크롤링 애니메이션이라는 기법, 저도 솔직히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을 하면 모바일에 굉장히 최적화돼서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기술 개발하는 측에서도 이런 거는 시도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자기들도 연구를 하고 찾아봐서 하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또 실제 구현을 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오류, 튕김 같은 그런 또 부분들이 문제들이 생겨서 이런 어떤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 했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 다수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웹 버전의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했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 최신 웹으로 구동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구 버전의 웹에서는 구동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일부 유저 같은 경우 이게 이제 릴리즈가 됐을 때 2013년 전에 출시된 그 구형 웹 버전에서는 버전의 그 웹 브라우저에서는 저희 컨텐츠를 볼 수가 없거나 아예 아니면은 보시더라도 일부 요소는 구동을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의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웹 기술의 부분도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지금 뭐 모바일 패스트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모바일 퍼스트인데 모바일 위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PC는 약간 그것보다는 하나 뒷수준, 뒷단계에서 좀 후순위로 놓고 저희가 이걸 만들다 보니까 그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용량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기술적인 어떤 요소를 구동을 시킬 때 그런 한계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그 과감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전환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모바일에서는 도저히 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 취재 조건과 기술 구현 등의 문제 때문에 아예 뭐 몇 가지는 포기를 하는 그런 상황도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 언론재단 분들이 좀 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 조건에 저 뭐 언론재단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토리 펀딩, 그러니까 카카오 스토리 펀딩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미 언론재단에서는 저희가 그 지원금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 이미 그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자금이 있는데 굳이 카카오를 가서 돈을 구해가지고 해라. 이거는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냐 그거죠. 그런데 이게 또 실질적으로 그 컨텐츠를 만드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카카오에서 적용할 수 있는 판과 네이버에서 적용할 수 있는 판이 쉽게 말하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에 만들 판과 네이버의 판을 두 개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중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야말로 이제 앞으로 뭐 언론재단에서 많은 재단 지원 활동을 하실 텐데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언론재단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적 자금을 지원받을 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 나라 도움, 참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 나라 도움이라는 체계에 따라서 행정적인 걸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중에 혹시 뭐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속 터집니다, 사람들. 예. 너무 일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그 챙겨야 될 서류도 많고 그다음에 이게 완전히 그 행정 위주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저는 전형적인 레드테이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절대로 언론재단한테 드리는 컴플레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드리는 컴플레인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겪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 새로운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만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준비 기간을 좀 더 촘촘히 좀 더 길게 그리고 좀 더 내용 있게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걸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그 기자하고 그 다음에 저희 전략팀의 팀원 몇 명하고 이제 머리를 맞대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자도 없었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력도 없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가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상당히 그러니까 그 허비가 됐다고 그럴까? 좀 소비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다음부터는 처음에 할 때부터 팀을 짜가지고 그 기자, 그 다음에 PD 역할을 할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그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엔지니어, 디자이너, 작가 역할 이런 분들을 하나의 팀을 만들어야 훨씬 그 시간적으로나 그 다음에 인력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서로 일하는 데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 통로도 단순화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유기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기술은 결국 외국에서 이제 습득을 해야 되고 빌려와야 되고 배워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갖지 못하면 평소에 꾸준히 외국의 그 새로운 기술들, 인터랙티브 점도 아니면 멀티미디어적인 측면에서 어떤 기술들이 특히 앞으로 이제 모바일이 최적화된 것이 더 필요한 시대니까 모바일에서 통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 기자들이라도 아니면 전략적으로 그런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구상하는 팀에서 계속 뭔가 팔로우업을 해야 당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충분히 우리 소비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걸 누릴 수 있게끔 그런 최적의 기술적인 조건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인 부분에서 좀 더 수요자 위주의 그런 절차를 어떤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낼 경우에는 그런 공급자, 그러니까 행정 공급자보다는 수요자 차원에서 제도를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에 결국 어쨌든 저희가 신문사 입장에서 또 그다음에 언론사 입장에서는 결국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좀 더 많이 이거를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서비스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러려면 몇 가지 조금 전제 조건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언론사 개별 차원이 아니라 아니면 언론계 전체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충족이 되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이제 이거는 언론사 개인 차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재단이라든지 뭐 이런 차원일 수도 있는데 기자들이 결국 이제 여러 언론사들이 지금 디지털 퍼스트로 가고 있으니까 더더욱 그런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자들이 조금 더 이제 단순히 기사만 쓰고 취재하는 부분에서 벗어나서 기자 스스로가 작가로서 스토리텔링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PD로서 기획도 하고 그다음에 디자이너로서 뭐 완전히 자기가 다 할지는 못할지라도 기본적인 소양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거를 위해서 뭔가 교육도 평소에 받아야 되고 또 회사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트레이닝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연장선상인데 개별 언론사 입장에서 근데 이런 뭐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인력이나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솔직히 좀 한계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자기 손을 빌리면 남의 손을 빌려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언론 재단이라는 정말 훌륭하고 정말 뛰어난 인력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도적인 차원에서 그런 어떤 틀을 좀 마련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저희가 그냥 쉽게 먹으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재단에서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인터랙티브 컨텐츠만 템플릿 같은 거를 공용으로 개발을 해서 좀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디자이너 인력 풀을 좀 갖고 있어가지고 필요한 언론사들한테 좀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러면은 개별 언론사들이 좀 더 이렇게 활발하게 이런 데에 대해서 인터랙티브 컨텐츠에 대한 욕심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티브 애드에 대한 문제인데 현업에 있는 기자들도 입장에서 그다음에 언론사의 약간 좀 중간 간부 입장에서 봤을 때 언론사들이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어떤 조건이 갖추면 더 많이 달려들까? 제일 확실한 건 그게 언론사한테 새로운 완전히 확실한 수익 모델이 됐을 때는 저는 언론사들이 과감하게 온라인상에서 디지털적인 측면에서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많이 만들려고 뛰어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광고주들이 이 네이티브 애드, 특히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만든 네이티브 애드에 대한 효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계속 섭외도 해보고 또 광고주들한테 권유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조회수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우선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억대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광고주들이 요구하는 걸 다 하려고 할 경우에는 만드는 데만 뭐 수천만 원 억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언론사들 손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도 이걸 하는데 좀 주저하게 되고 근데 분명히 네이티브 애들을 만들었을 때 발전적인 요소, 또 앞으로 그게 매력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갖다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언론사들이 창출할 수 있도록 언론사들을 어떤 캠페인 같은 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광고주들을 상대로 해서 설득하고 설명하는 기회를 갖다가 개별 언론사마다 할 게 아니라 가령 신문협회라든지 그다음에 언론재단이나 공적기관에서 어떤 이런 컨퍼런스도 좋죠. 이런 컨퍼런스를 많이 자주 개최를 해서 좀 더 널리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네이티브 애드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신효섭 디지털 뉴스 본부장님 발표 잘 들었고요. 역시 2개의 질문을 저희가 추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금 좀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투입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에 비해서 수용자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는가요? 왜 만드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접근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저희는 항상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고 항상 띄워놓고 있죠. 여러분들 중앙일보 조인스닷컴 들어가시고 조선일보 조선닷컴 들어오시면 거기에 항상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이 떨어진다고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사용자들이 그거를 갖다가 많이 안 보시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근데 제가 사용자 입장에서 한번 봤어요.
우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이게 구동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수용자들이 원하는, 수용자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매력적인 컨텐츠를 제공을 하면 저는 수용자들이 많이 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수용자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신문 입장에서 독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자들이 자기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시각에서 뉴스를 발굴한다는 생각에서 저는 컨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좀 덜 거기에 가서 클릭을 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제공자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도 반성을 하는 게, 좀 더 지금 우리 닷컴에 방문하는 사람들, 조인스닷컴에 방문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한겨레든 어디든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걸 어떤 거를 인터랙티브 컨텐츠,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적인 요소로 해서 보고 싶을까 하는 그런 연구를 저는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자신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언제까지 일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그 와구락을 뭐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탈북자 스토리인데, 그거는 사실 본 분들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또 어떤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유, 이렇게까지 힘겨운 얘기를 내가 이렇게까지 봐서, 왜냐면 굉장히 그 보고 있으면 힘들거든요. 그 친구들이 어렵게 나와서 뭐 생활하고 뭐 그런 것들 보기에 굉장히 힘든데, 조금 스크롤 하다가 저 같으면은 마음 약한 분들은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 그 다음에 네이티브 헤드. 굉장히 화려하고 정말 공을 많이 들여서 제가 이렇게 끝까지 가서 보면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가다 보면, 이거 광고네? 그러면서 나가시는 분들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 만드는 공급자 입장에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어떤 것들을 더 이런 부분에서 보고 싶어 할까. 그거를 좀 더 캐치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걸 타겟팅해서 그 컨텐츠를 만든다면 저는 보다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역시 여러 개의 질문이 하나로 묶여 있긴 하지만 하나하나씩 일단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해외에서 오신 참가자분이 해주신 질문인 것 같고요. What do you suggest for digital organizations that work on a tight budget and countries that have slow internet connection? 저 해석 좀 하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일보의 현재는 어떻게 보면 펀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거나 또는 굉장히 인터넷이 속도가 느린 나라들에서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안을 해주실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야말로 정말 각 진짜 나라의 사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재원, 그 다음에 인력 측면에서 다 사정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야기는 어렵고요. 글쎄요,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인터넷 속도가 느리면은 진짜 이건 어렵죠, 구동하기. 당장 모바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는데도 모바일에서 구동시키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용량의 그런 기술적인 요소들은 저희가 아예 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속도가 어려운 나라들은 어느 재단이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외국 뭐 지원기금 이런 거 없나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바로. 네, 아니 그 정도입니다. 예. 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제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신 시도로 봤을 때 가장 이런 시도가 효율적일 수 있는 토픽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인터랙티브 측면에서 그런 거죠. 저는 아까 이제 저희가 이 서론 위에 도전 이걸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경험할 수 없는 부분을 사용자들이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컨텐츠가 인터랙티브하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 저는 그 부분이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신문의 독자도 마찬가지고 디지털 콘텐츠의 유저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거기서 경험해보고 싶고, 또 자기가 알지 못한 것을 알고 싶고, 자기가 분석하지 못한 그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어야만이, 또 그런 그런 컨텐츠를 제공해야만이 사용자들이 와서 읽고 보고 찾아서 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인터랙티브 컨텐츠는 특히 그 부분에서 더 강한 그런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분들, 유저 입장에서 자기들이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또 자기 일반인의 입장에서라면은 그걸 볼 수 없는 부분들을, 그런 것들을 인터랙티브한 요소로 담아서, 멀티미디어적인 요소로 담아서, 예를 들면 드론, 아까 우리 이 기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VR 같은 경우에 자기가 가서 볼 수 없는 부분들을 360도를 전부 다 볼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몰입도가 강한 거고 기사에 있어서의 그 체류 시간도 늘어나는 건데 마찬가지로 멀티미디어 컨텐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랙티브 컨텐츠도 결국 사용자가 자기가 평소에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의 위치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부분들, 자기의 입장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담고 그다음에 자기의 능력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어떤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 같은 것들을 보다 시각적인 요소를 담아서 쉽게 표현해 줄 수 있으면 그 부분에서 사용자들이 거기서 매력을 느껴서 자꾸 그걸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멀티미디어적인 요소 그다음에 결국에 그 인터랙티브 콘텐츠에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은 얼마만큼 그런 수요자의 그 어떤 수요, 그다음에 소비자들, 사용자들의 그 보고 싶은 부분, 알고 싶은 부분을 캐치해서 바로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느냐 그런 요소를 찾아내는 그런 토픽을 찾아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